이상하다 얘네. 야 이거 이상하다. 예전보다는 조금 그렇죠. 신뢰성을 좀 잃을 수 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이거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을 해요. 기축통화가 무너지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 기축통화 그런데 조금 스팀이 좀 빠질 것 같냐?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망해요? 이제 요즘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게 평판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네. 그 평판이 조금씩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요즘에 뉴스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특히 뭐 환율 같은 것들도 뭐 쭉 빠졌다가 뭐 다시 또 올라가기도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뭐 아는 사람들이 또 지금 막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이제 단장님 되시고 나서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네. 패스파인더 조직 자체가 네. 신한 프리미어의 우수 고객들 좀 상담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많은 분들 좀 인사드리면서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단장님의 역할도 좀 크실 것 같고. 근데 저보다는 저희 같이 하시는 분들이 워낙 훌륭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분들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책도 막 쓰시고 예. 또 집필 활동을 또 계속 하시기 때문에 네네. 진짜 이 몸이 뭐 10개라도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제가 모신 거는 네. 바쁘신 와중에 네. 그래도 좀 우리 구독자들한테 이제 환율이라든지 네네. 뭐 경제 상황을 좀 설명을 쉽게 해주십사 네네. 해서 모셨거든요. 네네. 우선은 지금 트럼프 어떤 뭐 관세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네. 뭐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뭐 코인 할 거 없이 막 다들 막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맞아요. 지금 관세 전쟁의 어떤 그게 약간 주춤해진 건지 그리고 네. 그 어떤 관세를 부과하네 마네 하는 그 이유가 뭔지 그 네네. 진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먼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이유를 좀 봐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에 핵심은 이거예요. 첫 번째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네. 첫째는 미국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고 싶은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관세를 통해 가지고 무역 적자를 줄인다는 거는 무역 적자는 상대 국가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미국 물건을 상대 국가가 안 사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럼 관세를 올리게 되면은 상대 국가가 미국에 물건을 팔 때 관세만큼 가격이 올라가니까 덜 사게 되겠죠. 그러면 관세를 세게 물게 되면은 덜 살 뿐만 아니라 이 상대 국가가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 왜냐하면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더 싸지만 관세 생각하면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 짓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의 재정 적자가 되게 커요. 네. 원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 아마 하반기에는 감세를 해주려고 할 거예요. 네. 이 감세라는 거는 소득세를 갖다가 낮춰줘가지고 내지는 법인세를 낮춰줘가지고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도록 더 강해지도록 만들고 싶은 건데 감세를 하려니까 딱 걸림돌이 미국이 현재까지 국가 부채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게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감세를 해가지고 재미를 봤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1기 트럼프 행정부는 그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요. 재정 적자를 갖다가 많이 줄여놨어요.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운영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재정 적자를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사실 법인세를 낮춰줘도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에 많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거든요. 네. 이렇게 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에서 감세를 한다? 이러면 이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국채 시장이 오히려 혼란해지고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감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감세를 해주려면 재정 적자가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를 때렸을 때는 관세로 들어오는 소득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도 있고 미국에 공장을 세웠을 때 그 미국에 공장 세워서 경제 활동이 돌아가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걸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세하고 관세는 두 개의 쌍트랙으로 같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관세를 비난하는 사람이 많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다리가 세 개에 있는 의자하고 똑같다. 세 개의 다리가 있는 네. 의자는 다리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세 개가 같이 있어야 그렇죠.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관세 하나만 보면은 그렇게 욕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 관세가 감세하고 붙고 규제 완화라는 다른 한 축하고 붙으면 요 세 개가 축인데 요 세 개가 딱 산발이로 맞으면 균형이 예쁘게 잡힌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비난하지 마라. 다 같이 보면서 한번 감성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관세를 때리는 이유 미국 쪽으로 우월하게 만들고 싶은 거고요. 감세를 하기 위한 재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놓고 싶은 생각. 그게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일단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세를 부과하고 네네. 그거로 일부 뭐 협상한 다음에 이제 또 감세 정책을 통해서 그렇죠. 또 약간 재정 경기 적자를 부양도 좀 줄이면요.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규제 완화를 통해서 이제 전반적인 경기 부양까지 네, 그렇죠. 해서 법인세를 뭐 사실상
사실상 이제 더 증세는 안 하고 감세지만 많이 거둘 수 있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니까는. 이게 셋이 같이 붙으면 비난을 할 때 이런 거잖아요. 관세 때문에 또 이게 힘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조만간 감세도 하고 규제 완화도 할 거야. 그러면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관세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일단 효과를 보고 생각해야겠네. 이런 느낌을 주니까. 그러면은 그 관세가 어쨌든 첫 그 1단계일 텐데 네네. 이 첫 다리가 작동을 하려면 네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장들이 이제 뭐 들어온다든지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어디 뭐 X인가 올라온 어떤 누구의 말을 들어보면은 아무리 관세를 뭐 50% 100%를 부과해도 동남아에서 만든 신발보다 이 미국에서 만든 신발은 무조건 더 비싸다. 그러니까 뭐 휴지 같은 것들을 여기서 만들 수 있겠냐. 뭐 미국은 지금 제조업이 뭐 거의 붕괴돼 있는 수준도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안 한다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도 공감하는 게 네. 미국 사람들은 제조업 공장이 미국에 들어오는 걸 좋아한대요. 일자리가 생겨나니까. 네. 근데 그 다음 설문조사는 당신은 거기서 일하고 싶습니까? 아니요,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은 이미 서비스업이 자리를 잡았고 제조업이 미국의 비중의 10%가 안 돼요. 그러면 제조업 공장이 커진다고 해서 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할까? 이건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미국 사람들의 숙련도도 문제가 되죠. 그러면 숙련도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좀 손이 선 사람, 설다는 표현을 써야죠. 손이 서른 사람들을 데리고 네. 더 높은 임금을 주면서 미국에서 일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그게 제조업이 자리 잡으려면 단순히 관세를 때려가지고 이 비용 코스트의 문제만 해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해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딘가에 진출을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비용을 보거나 네. 그러니까 비용이 싼 곳에 진출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동남아 같은 경우 네. 비용이 싸니까 진출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또 어떤 경우에 진출할 수 있냐면 시장이 큰 경우. 그럼 미국은 비용은 싸진 않지만 네. 시장이 압도적으로 크죠. 그러면은 미국이라는 이 큰 시장 바로 여기 붙어가지고 관세까지 안 맞으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 주파 하나를 튕겨볼 수는 있겠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다 들어오진 않더라도 결국에 일부는 들어오잖아. 그리고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연설에서 뭘 하냐면은 현대차 막 들어왔다고 땡큐 막 이러고 이제 네. 그 기업별로 다 불러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서 미국으로 아무도 안 들어와요. 이 얘기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다 들어온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 정도는 들어오고 안 들어온 국가들한테는 관세를 거둘 수 있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거 아니냐. 이제 요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발이를 갖고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비난을 최대한 좀 흔들어 놓으려고 줄이려고 그렇게 피해 가려고 하고 있는 케이스겠죠. 좀 어느 정도 관세는 작동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 작동을 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이게 작동을 한다는 게 당연히 작동을 하겠죠. 지금 이미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돌아갈 것 같으세요? 그게 좀 다른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부과를 했었을 때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가끔씩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오면 네. 그 싸움하는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오면 홍콩 영화 이런 거 보면은 어디 이제 싸움할 때 막 100명이 있더라도 막 혼자서 막 네. 돌아다니면 다 쓰러뜨리고 그런 상상들 한 대만 때려도 막 쓰러지고 막 이런 상상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현실에 가면은 그 한 명 쓰러뜨리기가 되죠. 이게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누워 있잖아요. 이제 뭐냐면 상대를 바라볼 때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 상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상대라고 하면은 의도한 대로 움직일 수는 있겠죠. 근데 상대가 거기를 보면서 다른 대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문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관세라는 거를 부과를 하잖아요. 관세를 부과하면서 관세를 내기 싫으면은 무언가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져오면서 협상에서 딸려와 줄 거예요. 관세를 부과를 안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협상이 될 텐데 지금 분위기를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트럼프가 그 4월 2일 날 해방의 날 딱 때리고 난 다음에 실제 협상이 끝난 곳은 현재 영국이에요. 네. 그것도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영국이랑 협상이 됐다고 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국은 대미 무역 적자국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처음에 영국이랑 호주가 무역 적자국인데 관세를 맞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흑자국이잖아요. 흑자니까 맞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것도 사실 할 말이 있어요. 맞아도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니까, 맞더라도 뭐 명분은 그러니까, 있는데. 예, 명분은 있는데 네. 아니 그 호주하고 영국은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네. 호주는 엄청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는 미국한테 무역 적자국인데 관세를 때리냐고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협상을 할 때 무역 적자국한테는 잘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조금 되게 좀 잘못하는 거는 이 무역 적자를 상품 무역 적자만 봐요. 서비스 무역은 미국이 흑자거든요. 중국에서도 서비스 무역을 해가지고 흑자를 내요. 그거는 다 빼고 상품 무역만 딱 계산한 거거든요.
상품은 사실 비중이 작은데. 아, 어찌 그렇죠. 보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금융 서비스를 부익남님한테 제공하고 부익남님은 건설 서비스를 제공해요. 네. 근데 이제 부익남님이 힘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금융 서비스로만 보면은 적자 아니냐. 건설 쏙 빼고 네. 건설에서 엄청난 흑자를 내시는데 이제 그런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억울할 수 있겠네요. 억울하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각 국별로 대응이 되게 세게 나와요. 그럼 참고로 하나 보시면은 캐나다에서는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원래 트레도가 당의 총수였는데 이 사람이 너무 지지율을 잃어가지고 민심을 잃어가지고 그 당에서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고 했는데 마크 칸이라는 사람이 딱 들어와가지고 반 트럼프 움직임을 딱 내세웠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게 극적 역전승. 그래서 마크 칸이가 됐어요. 그리고 호주에서도요. 지금 반 트럼프 얘기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그 당선된 분은 트럼프하고 협상할 때 쉽게 갈까요? 좀 최대한 어렵게 할까요? 당연히 어렵게 가죠. 왜냐면 나이 지지 기반이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뽑혔는데 그러면 협상이 쉽지 않겠네요. 혹시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될 때 24시간 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리하겠다고 했던 거 그렇죠. 기억나세요? 네. 24시간이 좀 길죠 지금. 많이 기네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얼마 전에 무슨 얘기하냐면 JD 벤스라고 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 얘기하죠. 우리 이거 발 빼야 될 것 같다고. 러시아가 말 안 들으면 발 빼겠다고. 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전제는 그거잖아요. 러시아가 말 듣고 우크라이나가 말 들으면 24시간 내에 끝내겠다.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러시아가 그대로 안 움직이는 거고 네. 우크라이나는 광물 협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하고는 강경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1차 우선 협상으로 들어온 게 일본이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도 7월에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그리고 일본 내에도 조금씩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는 심리가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를 때렸잖아요. 네. 일본은 자동차 관세가 되게 비중이 커요. 자동차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걸 관세를 때리니까 지금 일본 내에서도 반미 경서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일본 내에서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 받아주면 선거를 할 때도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면 일본하고도 이지하게 가냐 아니면 생각보다 이 걸림돌이 많을 것이냐. 오늘 영국하고 협상을 한 것도 보면은요. 디테일보다는 원론적으로 좋은 얘기 해보자라고 디테일보다는 그런 쪽으로 간 게 좀 커요. 그러면 난이도가 쉬운 상대한테 원론적인 합의를 하고 향후에 구체안을 갖다가 또 도출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관세 합의가 지금 90일 이후에를 해가지고 7월 8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 안에 뭐 웬만하면 될까요?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베센트도 네. 베센트 재무장관도 이 약간 방어막을 하나 세워놔요. 뭐라고 하냐면 원론적인 합의라도 먼저 진행을 할 거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합의를 할 거를 고려를 하겠다. 그런 합의를 할 걸 고려하는 회의를 하겠다. 뭐 이제 이런 말장난이 나올 수가 있죠. 일단은 1단계는 그런 쪽으로 좀 밀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들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생각하는 관세로 이게 상대 국가들을 끌어당기는 거 있죠. 아주 쉽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의도한 것처럼 가진 않고 굉장히 컨플릭트가 좀 많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산발이로 세우는 게 되게 좋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신뢰를 잃을 수가 있죠. 이제 왜 신뢰를 잃냐면 이미 좀 잃은 거 아닌가요? 많이 많이 잃은 것 좀 같은데. 균열이 생긴 것 같은데 뭐냐면 네. 이런 거죠. 물론 뭐 이제 좋은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전혀 그런 사람 아니죠. 제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잘생긴 아이고. 부익남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시고 진짜 네. 인싸예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들 부익남님하고 얘기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들 부익남님하고 같이 막 얘기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어느 날 부익남님이 갑자기 휙 하셔가지고 갑자기 이런 거 이렇게 멋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려면 대화할 때마다 수수료 내라 뭐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네. 깜짝 놀라는 거죠. 네. 기본 수수료 10%. 그 다음에 나랑 대화를 좀 더 많이 하는 너 같은 애들은 네. 25% 더 내라. 원래 50% 받아야 되는데 50% 디스카운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막 반발을 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너무 짜증이 나니까 아하 오케이 알았어 90일 유예 이렇게 하신 거예요. 90일 있다 또 얘기하자고. 그러면 이제 옛날의 관계로 돌아갈까요? 안 들어가죠. 이게. 이제 저희가 네. 마음속으로 생각 이상한 신뢰도 사람이라고 많이 생각할 거 좀 아니에요. 깨졌죠. 저 사람 이상하다 이 네. 생각 하죠. 그러면 이제 약간 다른 국가들끼리 이렇게 따로 놀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부익남 없는 네, 카톡방 네, 생기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거기서 그렇겠죠. 아무래도. 대화의 80%는 아마 부익남님 씻는 걸 아마 그 얘기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상한 다들 사람이라고. 예. 이게 같이 뭉치게 되는 효과가 네. 반 트럼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 트럼프라는 표현보다도요 교역을 관세가 없는 교역을 하자. 우리끼리 좀 우리끼리는. 해보자. 그럼 저 같으면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상한 거 없이 수수료 없이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자. 옛날에 그 모습 좋잖아. 대신에 부익남님 빼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붙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래 또 친구들끼리 네, 친하다가 친구들끼리. 한 명 빠지는 단톡방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CPTPP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아마 이 단어가 머지않아 되게 중요한 단어가 될 텐데 이 CPTPP가 뭐냐면 원래 TPP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 TPP는요. 2015년도에 미국하고 일본하고 같이 범태평양 이 네. 태평양 연안을 갖고 있는 이 국가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FTA 같은 걸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에요. 근데 그게 오바마가 떠나고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미국은
탈퇴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그걸 계속 끌고 나가가지고 TPP가 CPTPP가 됐어요. 그 CPTPP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그 다음에 베트남, 브루나이 12개 국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주요 국가들이 12개죠. 네. 그 CPTPP하고 지금 EU가 붙으려고 해요. 같이 교역권을 만들어 보자고. 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국가들만 해도 좀 이름 있잖아요. 그러네요. 거기에 EU가 붙으면 미국 빼고 나머지 카톡방이 좀 큰 것 같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어. 그럼 이제 그런 데서 조금씩 교역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자 이제 그럼 이제 요즘 이게 저도 대화하기가 되게 힘든 게 그럼 미국 망해요? 이제 요즘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미국이 망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소프트 파워라고 하죠. 그게 평판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네. 그 평판이 조금씩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부익남님이 그렇게 유명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한번 균열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조금씩 부익남님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네.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럼 더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10년 후에는. 이게 달러 패권에 흔들리는 거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패권이 흔들린다고 할 때 저도 이게 너무 요즘은 이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래서 언제 달러가 다 이런 그러니까 내일부터 달러 안 써 이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축통화라는 거는 화폐라는 건요. 공동체의 오래된 기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이라는 것도 보시면 저도 그렇게 금을 갖다가 좋아하고 저희 엄마도 좋아하셨고 할머니도 다 좋아하셨고 좋아하니까. 예, 옛날부터 이어져 왔었던 하나의 관습 같은 거잖아요. 공동체가 인정하는 거거든요. 기축통화라는 것도 누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부터 달러가 기축통화 50억 명이 합의해서 합의도장 찍은 게 아니라 쓰다 보니까 얘가 기축통화가 된 거거든요. 다른 통화보다 훨씬 좋고 미국의 소프트 파워가 워낙 강하고 미국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이게 기축통화를 만든 가장 큰 힘이어서 이게 이제 무너지려면 갑자기 달러가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모두가 익숙해져 있는 그 화폐를 어떻게 갑자기 바꿉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대신에 이상하다 얘네. 야 이거 이상하다. 예전보다는 조금 그렇죠. 신뢰성을 좀 잃을 수 있다.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수 조금씩 이거 말고 다른 걸 찾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은 식당이 있었는데 그 식당이 너무너무 맛있다가 대안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맛이 좀 이상해. 그럼 이제 주인 어른한테 이제 여기 좀 너무 사장님한테 맛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갑자기 뭐 그냥 알아서 먹어 뭐 이러는 거죠. 그러면 단골이지만 조금 네, 그렇죠. 좀 서운하죠. 이제. 그렇죠. 다른 데 너무 내일부터 알아봐야죠. 그렇다고 뭐 여기를 끊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다른 걸 찾을 거고 그런 데서 만약에 모멘텀이 생겨서 한번 힘이 받아지면 그런 조직들이 미국의 소프트 파워를 일정 수준을 대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축통화가 무너지느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대안이 없어요. 그 기축통화가 그런데 조금 스팀이 좀 빠질 것 같냐? 그건 맞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여기서 궁금한 게 네. 이런 분위기라면 중국을 결국에는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로 전 이해하는데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뭐 이거 상황이 나쁘지 않은데 하면서 이게 협상이 좀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중국은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는 중국만 때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무역 적자예요. 네. 중국 말고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말고도 여러 국가들을 한꺼번에 때리고 들어온 거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때리고 들어오니까 전선이 너무 넓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독일이 무너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너무 전선이 넓으면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90일 유예하면서 나한테 보복 관세 때린 중국 너만 일단 먼저 흔들게 해가지고 중국부터 치고 들어오면서 고유 관세를 확 끌어올려버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중국이 일단 여기에 대해서 중국 입장에서도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항전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분분해요. 근데 단기로 보면은 중국은 수송을 하는 거잖아요. 공성전을 할 때 수비하고 공격을 보면 공격의 숫자가 3대 1은 돼야 되잖아요. 네. 더 많아야죠. 그렇죠. 더 많아야죠. 네, 네. 그럼 이제 미국이 공격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제력이 중국이 수비를 하는 거라면 딱 좋은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고 네. 두 번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해가지고 쓰는 물건이 되게 많아요. 월마트 제품의 70%가 중국산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국한테 만약에 245% 관세를 때리면 월마트의 10만 원짜리 물건은 순식간에 34만 5천 원이 돼요. 그럼 10만 원짜리 물건 지금 10만 원일 때 빨리 사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고를 지금 쌓으려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세가 부과되기 전에 재고를 미리 쌓아놔야 나중에 관세 부과되더라도 재고에서 비싸지 않은 가격에 팔아야 다른 경쟁자보다 유리하잖아요. 네. 최대한 다른 경쟁자보다 재고를 많이 쌓으려고 싸우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단기적으로는 중국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또?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4월부터 관세가 부과가 되니까 이제 이 다음 달 데이터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또 하나는 코로나 때부터 오랜 기간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죠. 네. 그 궁핍 속에서도 오랫동안 버텨온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익남님이 지난 10년간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너무너무 윤택한 삶을 매일매일 하루에 뭐 1,000만 원씩 쓰시고 예를 들어 네. 뭐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어 저는 되게 찌질하게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10년간. 근데 갑자기 찌질한 환경이
같이 던져온 거예요. 둘 다 힘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누가 더 잘 견딜까요? 아무래도- 윤택하셨던 그런 케이스보다는 아무래도 좀 예. 심리적 타격이 더 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심리적인 타격이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게 살다가 갑자기 확 힘들어진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난 10년간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나름 좋았는데. 근데 중국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궁핍을 견디는 능력이 누가 더 강할 것인가? 뭐 그러면은 뭐 그것도 일리가 있겠네. 그렇지만 이것도 또 만약 길게 가잖아요. 중국도 결국에는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관세가 오래 가면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단기로는 당장은 서로 표정 관리해야죠. 그러면서 서로 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왜냐하면 상대도 힘드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이렇게 철로에 둘이 누워 있어요. 기차가 옵니다.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져요. 그렇죠. 그럼 최대한 늦게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까요? 지금 협상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가요? 안쪽으로는 지금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둘 다 너무 치명적이에요. 관세율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네. 이렇게 돼가지고 중국도 공장이 멈추잖아요. 그럼 실업자가 쏟아져 나와요. 그럼 중국 입장에서도 견디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무조건 이거는 중국이 무조건 지는 게임이야. 그게 아니라 미국도 타격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요 승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없는 전쟁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한 명이 물러나야죠. 근데 이제 한 명이 물러날 땐 상대편이 명분을 줘야지 물러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 전쟁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야, 근데 트럼프는 지금 완전 임기 초인데 여기서 지고 들어가면 사실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에서도 좀 힘들어지죠. 힘들어지니까 끝까지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얘기할 때도 그거잖아요. 우리 일본이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일본한테 우리 관세 면제해줘야지 그랬더니 일단 기본 관세 10%는 안 돼. 네. 대신에 상호 관세 때린 것 중에서 일부 조정하는 건 고민할게. 이런 스탠스거든요 지금. 아니 왜 다 면제가 안 됩니까? 이걸로 교과서가 이게 왜냐면 일단 레퍼런스가 되잖아요. 네. 다른 국가들도 그럼 이렇게 협상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한테도 그건 안 돼.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한테도 너무 우호적인 협상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는 어쨌든 최대한 많은 걸 좀 받으려고 할 거고요. 중국은 최대한 그걸 안 주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렇게 아마 이제 이 협상이 꽤 시간을 좀 많이 끌고 가겠죠.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중국하고 협상이 단기에 끝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꽤 오래 갈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중국한테 원하는 거는 이걸 원한대요. 중국이 지금까지는 미국이 물건을 사주고 중국이 물건을 제조해서 팔고 근데 앞으로는 미국이 물건을 제조해서 팔고 중국이 그걸 사주는 아름다운 리밸런싱을 원한다. 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미국이 제조한 거 중에서 중국이 살 만한 게 있나요? 뭐 반도체 이런 것도 막아놨잖아요, 또. 그래서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쉽지 않아 가고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일본한테도 요청을 한 게 무역 적자를 제로로 만들래요. 네. 이거 대단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600억 달러가 넘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한테 무역 흑자를 제로로 만들어. 이러면 680억 달러어치를 미국 걸 사오란 얘기거든요. 네. 아니면 수출하지 말든가 그걸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학원을 차렸는데 부인남님이 제가 학부모인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능 전 과목 만점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주세요. 이거 똑같아요. 막막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중국한테도 무역 흑자를 줄여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려면은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줘야 되거든요. 그 대안을 찾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제조업 공장이 미국에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미국의 다른 나라 제조업 공장이 들어온 걸 중국이 사주거나. 뭐 중국의 뭐 원유나 막 가스를 막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답이 안 나올 수 있고. 그것도 답이 안 나오고. 그것만으로는 그 엄청난 적자가 안 무역 흑자를 되니까. 갖다가 줄일 수는 없겠죠. 야, 예.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게 이제 아마 협상에서 아마 초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이게 당장 그렇게 움직일 수 없다는 건 미국도 알 거예요. 네. 그러면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중국이 소비가 강해져야 돼요. 그럼 중국이 소비가 강해지려면 금리를 인하하고 지준율을 인하해서 돈을 풀어줘야죠. 그럼 중국의 돈이 풀어지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소비력이 생길 수 있죠. 거기에 위안화가 절상이 되면 미국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면은 싼 물건을 강한 소비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건 너희들이 소비를 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해. 네. 라고 얘기하면서 중국의 금리 인하를 통해서 중국 경제 성장을 만들고 소비 성장을 이끌고 위안화 절상에서 수입 물가를 낮춰. 그러면은 중국이 미국 물건을 사줄 수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 같다 이 얘기하니까 그럼 위안화가 절상이 되네? 이런 소문이 도는 거거든요. 그럼 위안화 절상이라는 기대가 생기면 위안화를 절상되기 전에 사셔야 됩니까? 된 다음에 사셔야 됩니까? 되기 전에 사야죠. 예, 그렇죠. 먼저 달려가죠. 그래서 네. 환율이 막 미중 무역 협상이 될 것 같으니까 환율이 막 확 주저앉았잖아요. 위안화뿐만 아니라 대만 달러, 뭐 원화까지. 근데 또 막상 트럼프가 이거 뭐 그렇게 막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시 막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중국하고의 협상도 꽤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될 것 같아. 별거 없다는데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것들을 아마 반복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환율이라든지 주가의 변동성이 좀 높아지는 국면들 이런 게 아마 2분기나 3분기를 거치면서 나타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